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요즘에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도 때문에 집주인들이 사자마자 전세를 놓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는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핵심 지역에는 집주인이 들어오고 또 똘똘한 한채 현상에 대한 인식들이 더 퍼지면서 핵심 지역들은 전세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집주인들이 매입을 하자마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몫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전세값이 과연 주택 가격을 올릴 것이냐를 보는 건데, 그럼 전세 가격도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통화량이 증가를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지역의 공급량이 충분한지 안 한지. 그래서 물건값에 결정을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죠. 통화량의 증가,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충분히 공급이 일어날 수 있냐 없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위험하지도 않고 분석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오너 리스크라는 것도 있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오너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보면 막 가격이 뚝 떨어지는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돌발 변수라는 것도 있고, 정책이라든지 어떤 경쟁사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게 다 나타나 있고, 한정된 토지에 남아있는 땅이 얼마나 있으며 거기에 공급량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뛰어 있죠. 왜냐면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토지에 대한 부증성에 대해서 인식들을 다 하고 있고, 핵심 지역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에 대해서 이 인프라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계속 발전시켜야지, 수도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힘을 쏟는 동안 세계 경쟁력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에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급량과 통화 가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통화 가치 뭐 줄어든 적 있습니까? 통화량 줄어든 적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걱정하시죠. 요번에는 또 전세값이 매매가를 못 올릴 거야, 계속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표시는 뭐냐면 지수가 높을수록 전세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공식은 100에서, 이거는 시장에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 가서 지금 어떻습니까? 전세가 많이 나옵니까? 나와도 지금 뭐 전세가 계약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100에서 공급이 충분한 것을 빼는 거니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전세 수급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물건 나오자마자 다 나가요. 지금 시장에 전세 매물이 별로 없어요. 충분 비중이 더 마이너스가 되고 공급 부족 비중이 훨씬 플러스가 되는 거죠. 100이 훨씬 넘어가면은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라는 건데, 지금 5년 동안의 최악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 주택에 대한 공급량은 여러분들이 통계를 보더라도, 또는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일반 분양분을 보더라도 도심 지역에 있어서는 계속 지금 급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급이 급감되고 있고, 통화량 자체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 통화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는 감소를 하는데 매물 부족하다? 인구 감소하니까 이거 이상해, 이제 집을 사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형식이든 간에 가구는 분화되게 돼 있어요. 독립을 하든 이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해도 결국은 나이가 들면 집에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도 나가는 거고, 주택 수요 지금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제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변하고 있고, 토지가 많이 필요한 산업에서 이제 점점 지식이 위주가 되는, 그러니까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만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계속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럼 충분히 집중되는 만큼의 토지에 대해서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근데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더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막 용적률을 높여주는,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업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죠. 뭐 역세권 개발 활성화라든지, 현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니네 완전히 노후도가 심해질 때까지 나는 개발 못해줘. 좀 새 집을 철거하는 것은 이건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노후도도 거의 무시되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웬만하면 뭐 50%면 다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잖아요. 월세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월세가 가속화가 된다는 것은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도 절벽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세값도 올라가고 주거 비용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집을 안 갖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매매 수요로 전환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 수요로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세입자로 사는 자체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집값도 별로 안 올라가고 전세 구하기도 쉽고, 그러면은 그냥 나 세입자로 있을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러기에는 너무 불안한 시장이 된 거죠. 너무 불안한 시장이 됐고, 현재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이 기사가 나오면 거의 끝난 거예요. 이 기사가 나오면은 진짜 주택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피스텔은 거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업무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업무로 쓸 수도 있는 건데,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제 주거를 할 수 있는 대형들이 되게 인기가 많은데, 얼마나 집이 없으면은 오피스텔까지도 지금 고가로 분양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 전세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기사 나오면은 진짜 공급이 모자라구나. 공급이 차단된 시장에 80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은 이제 대체제를 넘어 필수 주거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정도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아파트값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오피스텔 가격도 올라가는데 아파트값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화 가치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광의 통화 평균은 연평균 4.7% 이상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72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72 나누기 금리로 해버리면은 72 나누기 4.7을 하면 약 15년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통화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거, 또는 내 돈이 2배가 되는 거. 내 돈을 1억을 4.7%로 복리로 놓았을 경우에는 15년이 되면 2배가 된다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은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왜 15년이 되느냐?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4.7이 2배가 되려면은 20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20년이 넘어가야지만이 2배가 되는 건데, 복리로 갔을 경우에는 15년이면은 2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4.7% 곱하기 20을 해봤자 94%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복리로 갔을 때는 15년이 지나면은 이게 100%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내 돈이 풀배팅 돼가지고 계속 복리로 쌓여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받아서는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풀배팅을 한 집이 계속 연평균 통화가치 증가에 따라서 4.7%만 올라가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대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통화가치에 대한 이득만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15년이 지나면 집값은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요, 통화가치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잠재력이라든지 희소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호재들이 반영됐을 때, 30년 전에 15억은 강남 아파트를 7, 8채 샀었는데 지금은 B아파트 한 채밖에 못 사는, 15억이면 강남 빌딩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겨우 아파트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돈이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통화 가치의 증가량만 보더라도 15년이면은 내 집은 무조건 2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재가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계속 집중화 현상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택 공급은 계속 부족합니다. 이거는 매년 풀라고 매 대통령마다 풀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안 되는 것을 계속 잘 되겠지 하면서 집을 사는 걸 미루다가 지금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좀 희망 고문 당하지 마시고 현실을 인식하시고 주택을 구입하셔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는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증성 때문에. 여러분들 주택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를 사는 것도 있고, 씨앗을 심어서 재개발이 될 만한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걸 키워서 그게 나무가 됐을 때 내가 비로소 수확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아파트를 빠르게 갖고 싶다면 저희 회사와 의논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빠른 기간 안에 금방 불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회사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